아래 있는 이 투석기 같은 시스템이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제안한 발사 시스템 개념인데요. 해머 던지기처럼 발사팔을 회전시켜 물체를 날리는 방식이에요. 이 팔의 길이는 약 50m 정도로 달의 탈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한 다음 휙 캡슐을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대담한 아이디어의 비용은 약 180억 달러예요. 와, 비싸죠? 하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태양 전지판과 원자력으로 작동해요. 또한 발사할 때마다 사용한 에너지의 7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요. 달은 중력이 아주 약해요. 대기도 거의 없어서 공기가 우리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발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주요 목적은 헬륨3를 운송하는 거예요. 헬륨3는 정말 멋진 헬륨의 동위원소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핵분열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태양을 포함한 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지구에서 핵융합을 재현할 수 있다면 발전소를 위한 깨끗하고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헬륨3는 지구에서 정말 핵유예요. 가끔 해저의 화산암층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건 삼중수소라는 또 다른 희귀원소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삼중수소는 보통 원자로에서 만들어서 야광 페인트 같은 멋진 것에 쓰이죠. 하지만 삼중수소의 문제점은 붕괴해서 헬륨3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달에는 헬륨3이 약 100만 톤이나 있어요. 헬륨3 20톤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사실 달 토양에는 전 세계를 1000년 넘게 가동할 수 있는 헬륨3 있어요. 근데 왜 달에는 헬륨3 이렇게 많고 지구에는 거의 없을까요? 헬륨3 태양에서 나와서 태양통을 타고 오기 때문이에요. 태양토는 위험한 입자들의 흐름과 같아요. 방사선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구의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 입자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지만 안타깝게도 헬륨3 같은 좋은 것도 함께 막아버려요. 하지만 달의 대기는 아주 얇아서 태양풍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헬륨3 쌓여서 이제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굴에서 지구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로켓은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의 모든 볼트와 나사 하나하나가 방사선 같은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해요. 게다가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로켓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일해야 하죠. 달에서 뭔가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약 500g을 달에 보내는데 50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나사의 추정치예요. 감이 잘 안 오면 사과 하나를 달에 보내는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보통 사과 무게는 약 180g이니까 그 웃긴 임무에 최소 20만 달러가 들 거예요. 비교하자면 중국의 발사 시스템은 약 80톤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달 표면이 장비에 아주 혹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이한 달먼지 같은 것 말이에요. 60년대 달 착륙이라는 작은 사건이 있었죠.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돌아왔을 때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목이 아프고 눈물이 났거든요. 다행히 무서운 달병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우주복에 달먼지가 많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먼지는 무해해 보이지만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유리처럼 날카로운 입자로 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키고 광부들에게 흔한 문제인 규산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나사 우주비행사 해리슨 슈미트는 그렇게 불렀어요. 발을 걸었던 12명의 우주비행사 모두 재채기를 하고 코가 막혔어요. 증상이 사라지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먼지가 우주선 안에까지 들어와서 탄화약 냄새가 났대요. 이 고약한 먼지는 인간과 장비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우주복 부츠를 손상시키고 아폴로 임무 때 샘플을 담던 용기의 밀봉도 망가뜨렸어요. 말했듯이 유리처럼 날카롭고 뾰족해요.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긁고 갈고 마모시켜요.
금속이든 유리든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먼지가 워낙 많아서 장비가 빨리 고장나고 멈춰버려요. 이건 달 임무의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귀중한 헬륨3를 얻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중국 과학자들의 프로젝트는 이상한 공상과학 발명품처럼 보이지만 물자를 지구로 보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2번 물건을 던질 수 있고 현재 방식보다 90% 저렴해요. 전기만 있으면 되고 연료가 필요 없어서 시스템이 작고 설치가 쉬워요. 소중한 헬륨3 외에도 이 투석기는 우주 채굴과 대형 발사체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달 먼지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최소 20년은 버틸 수 있어요. 중국의 초대형 로켓으로 달에 운반해야 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달 식민지가 전자기 투석기를 사용해 밀과 물얼음을 지구로 보내요. 룬이라고 불리는 식민지 주민들이 결국 이 투석기를 장악하면서 상황이 꽤 격해져요. 그들은 식민지를 독립세계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구에 바위를 쏘겠다고 협박해요. 웃기게 들리지만 달에서 던진 큰 바위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운석 충돌처럼 화재와 건물 파괴, 더 심한 피해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투석기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전자기 시스템으로 달에서 지구로 자원을 보내는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몇 가지 과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헬륨3을 달 토양에서 정확히 어떻게 추출할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발사 시스템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 설치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또한 고속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달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 우주선, 강렬한 태양 복사를 견딜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개발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중국은 2030년까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준비하길 바라고 있어요. 본격적인 가동은 2045년에 시작될 수 있어. 중국은 달에 대한 계획이 많아요. 예를 들어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국만 이 우주 경쟁에 뛰어든 건 아니에요. 나사도 그때쯤 화성에 사람을 보낼 계획이니까 2030년대는 우주 탐사의 놀라운 시대가 될 거예요. 달 경제에 참여하는 미국 스타트업도 있어요. 달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고 10년에서 20년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게 하려는 곳들이에요. 이 식민지의 목표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채굴 활동과 관련될 거고 2개의 우주 식민지가 생기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호기심이 풀렸다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보고 싶으면 이 영상을 클릭하고 브라이트 사이드와 함께해요.